응.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의료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권입니다.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얻고 근무를 시작한 건 올해가 이제 처음이고요. 이전에는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은 없었지만 사회복지사로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정도 됩니다. 총 3년 정도. 그러면 선생님께서 좀 더 알게 그런 얘기할까요? 병원에서. 그럼 수련을 기점으로 그 전부터 해서 쭉 경력 그러면 그 얘기해줘요. 졸업하고서는 사실 저는 대학교에서 이제 행정직으로 조교를 근무를 해왔었고 사회복지 관련해서 전공을 해왔었고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조교 일을 하게 됐었던 거고 뭔가 제가 하고 싶었던 복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봉사활동을 해왔었을 때도 이제 지역 주민분들에 대한 봉사를 시작했었는데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건강 때문에 이제 치료를 받고 싶은데 항상 비용이 부담이 된다 이런 어려움들이 항상 있었어서 봉사활동 하면서도 대전에서 그렇게 말했었어요? 네, 어르신들이 이제 어르신들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픈데 그럼 병원을 가셔야지. 아유 비용이 무서워서 못 가 이런 말씀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사회복지사 쪽에서도 의료사회복지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분들의 역할이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의료사회복지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생각보다 정보들이 많진 않았어요. 제가 알 때 당시만 해도 5년, 6년 전이었기 때문에 정보를 찾는다고 해도 병원에서 이제 수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어서 무작정 그 수련을 이렇게 이력서를 넣었는데 사실 되지 않았죠. 되지 않았고 수련이 너무 힘들잖아. 수련 티오도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뭐 그쪽 관련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습도 병원에서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병원에서 일을 먼저 해보자. 이게 나한테는 경력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무작정 사회복지사 1급 가지고서 일할 수 있는 계약직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됐고 거기서 더 느꼈어요. 수련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의료 관련된 복지 제도들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아는 만큼 환자한테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밖에 모르다 보니까 5밖에 전달을 할 수 없었고 이분들은 10, 100까지도 받을 수 있는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그 약간 갈등감들이 있었어요. 이걸 배워야겠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자마자 환자 상담을 하라고 하는데 거기 갔을 때 바로 네, 저는 심지어 응급실에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응급실에 오는 취약계층 환자분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그분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제도들을 안내하고 연결해드려야 되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저는 정말 계란에 바위치기 하듯이 일하고 모르는 거 집에 와서 공부하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병원 시스템도 이제 사회사업이랑 분리가 되어서 응급실이 별도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정말 저 혼자서 이거를 해봤어야 돼가지고 배워야겠다라는 게 더 이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여기서 잘 그 경험을 쌓아놓고 수련을 받으면 우리 사회복지사에서 조금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2년 동안 버티고 수련을 받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일하는 중에서도 이력서를 넣긴 했는데 잘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것마저 안 되면은 나는 정말 끝난다 이 생각으로 해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 있으면은 내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맞아요. 되게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수련회나 이런 거 교육에 대해서 이 필요성을 실제로 일하다부터 알게 된 거예요. 맞아요. 딱 잘 돼서 빅5 병원에 수련회 갔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면접도 사실 면접 때 면접 얘기를 해도 되나요? 면접 때 기억에 남는 게 그 사실 저한테 질문을 안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질문에도 보면 병원에서의 실습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병원에서도 병원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을 뽑기를 원하고 그래야지 2번, 3번 가르칠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훨씬 더 능숙하게 병원에 대한 관심 자체가 있는 아이라는 게 플러스 요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병원 실습을 못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근무를 먼저 해서 그걸 경력으로 쌓아서 들어갔었던 거고 근데 그럼에도 저한테 면접의 기회가 많진 않았었어요. 나이라는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면 다른 일을 하다가 이쪽으로 왔던 부분도 있었고 보통 이제 면접관들이 주로 이제 갓 의료 관련된 의료사회복지 관련된 학생들한테 먼저 질문이 가고 실습에 대해서 질문이 가고 실습 때 뭐 했냐? 네, 실습 때 뭐 했냐. 그리고 아무래도 그 병원에서 일했던 실습 때는 조금 더 우대해주는 게 있어요. 여기가 이 의료사회복지 분야 자체가 바운더리가 작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확실히 큰 것 같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왜 내가 뽑혔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마지막에 그런 거였어요.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있는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것이었나요? 라는 질문이랑 좀 겹쳐질 것 같은데 제가 응급실 저는 그 시립병원에 있는 응급실에서 워커로 일을 해왔고 보통 시립병원이다 보면은 정말 취약계층 의료급여분들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고 그 의료급여 자체도 그냥 자격도 없으신 분들, 정말 노숙인 분들, 행여분들 심지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오세요. 빈둥 말소되시고 건보 아예 수업이 없어지시고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정말 충격적이었던 케이스는 알고 보니 우리나라의 출생 신고 자체가 안 되셨던 분이 오셨어요. 실제로 그분 만나봤네요. 네. 뉴스룸 보다가. 심지어 그분은 정말 그 노숙 생활을 오래 하셨었고 상처에 막 구더기까지 막 이렇게 나오셨던 분이셨어요. 냄새도 장난 아니었고 병원에서도 이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이도 있으시고 나이도 정말 많으셨고 그래서 그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자기는 자기와 같은 사람들과 떠돌아다니면서 이 지방을 근근하다가 서울까지 올라가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 그 처음에 초기 면담을 했을 때는 이분이 이 기력이 없다 보니까 말씀도 어눌하시고 그 교육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대화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뭐 손짓, 발짓 뭔가를 다 하면서 진행을 했고 경찰에서가 이제 환자와 대화가 안 되고 하니까 신원조회를 하려고 십지문을 찍어봤는데 안 나오지. 뭐 외국인일까 해서 조회까지 해봤는데 안 나오지. 이제 결국에는 출생 신고 자체가 안 됐던 분이었고 친지 가족도 전혀 없고 그분에 대한 개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 실장님께서는 이 사람 치료가 필요하다 그랬고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끌어다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정말 제가 그 환자를 1년 차 때 만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짬이 차다 경험이 있었는지 여기저기 연결해왔었던 기관들 뭐 도청 선생님, 저희 동대문구였기 때문에 뭐 관할, 뭐 구청 선생님, 주민센터 선생님들이랑 모여가지고 막 회의하면서 근데 모여서? 네,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었고 유선상으로 부탁드리기에도 이 사례에 대한 케이스를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해서 케이스 회의를 했고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 선생님하고 구청 통합사례관리 선생님이랑 계속 컨택이 있어서 원래 그분도 공문식으로 해서 주민센터 사례관리에서 안 되는 고난도 케이스를 이제 구해 올리는데 그 통합사례관리 선생님한테 그냥 바로 컨택을 해가지고 그분하고 주민센터 선생님까지 해가지고 와서 셋이서 이제 저까지는 넷이서 이제 진행을 했고 일단은 그 행여 등록을 하면은 주민번호가 없어서 행여 번호가 나와서 그걸로 해서 이제 급여 신청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민센터 쪽으로 해서 주소지 등록을 해가지고 우선은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주소는 그럼 주민들? 네, 주민센터 걸로 주소로? 네, 주소 주민센터 주소로 하고 음. 행여번호로 해서 어. 속자 신청을 진행을 하고 저희 병원에서 일단 그렇게 치료를 진행했고요. 긴급 지원 신청이랑 행여급여랑 긴급 지원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했고 그리고 의료진 쪽에서도 아무래도 비급여 부분을 최대한 적게 해주셔가지고 300만 원 한도를 일단 비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 채워서 치료를 받으셨고 그다음에 요양병원을 전원을 가게 됐는데 좀 지방 쪽이긴 해도 경기도권에 있는 계속 신세를 해왔던 쪽으로 가서 이제 그쪽으로 보내드리고 그쪽에 워커 선생님한테 딱 그 저희 타이밍 때 2019년도 말 아마 2020년도 초쯤에 한때 그 아예 출생신고 자체가 안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고 등록하고 네, 이름까지 해주는 이제 그 민간 법조 회사랑 같이 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해가지고 딱 시기가 네, 시기가 너무 맞았어요. 시기도 맞고 이제 협력도 너무 잘 됐고 그래서 그분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다른 병원으로 요양병원을 전원 가셔야 되니까 그쪽 전원 병원 선생님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제 인계를 했어요. 이름까지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셨던 분이셨어요. 그 계획건에 대해서가 아직 기억이 나고 그거를 이제 면접 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조금 플러스가 되지 않았을까. 그치, 그렇게 네. 어려운 고난도 사례를 경험했던 네. 친구면 그 경험이 되게 크니까. 그래서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고 네, 사실 이분처럼 출생신고까지 안 됐던 케이스는 그분이 처음이긴 했는데 네, 출생신고는 됐지만 행여분들에 대해서 보호자 전혀 없고 행여분들에 대한 개입이 사실 정말 많았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노령급여셨고 뭐 노숙인분들은 당뇨관리 안 돼가지고 오신 분들 정말 많았고 거의 그렇게 되죠. 알코올릭 환자도 저희 병원에 알코올 그 치료센터가 있어가지고 어려운 케이스는 되게 많은데. 네, 알코올 환자분들은 정말 많이 왔었고 그래서 그런 조금 되게 빡센 빡센데, 그런 맞아요. 것들, 위기 정말 위기, 상황인 맞아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네네네 접근했다. 정말 위기급여로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 경험 플러스 해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수련을 하면은 더 재밌게 저의 그래도 그때 안 도망갔다. 힘들었는데. 정말 저는 그 수련을 해야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버텼던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자산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버티면서 수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수련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게 힘들면 도망가잖아. 많이 그쵸, 도망갔어요. 그만큼 사람 많았을 것 같아. 제 앞에 3분인가 4분이 바뀌었어요. 그래, 그랬을 것 같아. 뭔가 약간 이렇게 좀 편하고 또 도와줘서 되게 고마워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늘 늘 똑같아요. 늘 이렇게 치고 네. 있는 막 이런 사람만 계속하면 그리고 그분들은 개입을 해도 결국엔 도돌이표예요. 노숙인 분들은 본인의 그 약간 노숙인 삶에 그 묶이지 않은 삶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안 들어가잖아. 맞아요. 시설 안 들어가. 의료급여까지 만들어줘도 결국에는 고시원에서 나오시니까 맞아. 다시 없어지고 맞아. 중단되고 이게 반복이었어요. 알코올릭 분들 특히 더 그게 그게 좀 워커로서 힘들었어. 약간 좀 뭐 하나? 뭐. 네, 현타 왔어요. 현타 왔어요. 내가 어.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래 그 생각하면 도망갈 것 같아. 그래서 약간 근데 보통 도망가셨던 분들은 그분들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서 그분들이 사실 되게 폭력적인 성향도 많으시고 폭언을 정말 많이 들었고 저는 뭐 굳이 그 당시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수련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더 저에 대한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됐었기 때문에 너무 이입이 되거나 또는 너무 튕겨져 나가거나 이 기준을 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서 나중에는 진짜 현타가 오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어서 감정적으로까지 힘들었었는데 그래 거기가 쉽지가 않아. 저한테 슈퍼바이저가 없었어요. 그것도 되게 크지. 네 맞아요. 그런데 계속 그런 케이스만 하니까 그래 그래서 바로 얘기 듣고서 안 도망가는 이미지가 나올 정도로 저는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네. 서울로 갔기 때문에 저 지방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울로 갔기 때문에 맞아. 도망갈 곳도 없었고 맞아. 그리고 버텨야 됐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저한테 진짜 큰 자산이에요. 그치 돌아보면 그치.
그렇지. 거기에 실습과 그 병원에서의 경험한 그 친구들을 다 뛰어넘을 만큼의 그런 진짜 사회복지사 임상 경험이 되게 있어도 말소된 사람을, 그러니까 뭐 출생신고 자체 안 된 사람을 이제 만나본 사람들 워커가 얼마나 될 거야, 의료사회복지사 중에서. 그래서 그걸 또 이제 개입해가지고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는 또 그냥 봤어 이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 사례에 대해서 개입하고 연구까지 다 진행을 했으니까 그건 진짜 특별한 거지. 상황이 진짜 잘 맞아 떨어졌던 거 진짜 한몫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일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저의 워커에 대한 한계는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 네트워크랑 협력의 중요성을 더 느꼈던 게 이게 협조가 기관들의 협조가 돼서 그분들의 능력까지도 플러스 돼서 이분을 도와드릴 수 있어가지고 그것도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럼 그 수련 갈 때 면접은 사회사업팀만 오는 거 아니면 뭐 인사팀에서 오는 거? 인사팀 그때 제가 했을 때는 저희 사회사 차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인사팀 차장님이신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3분 정도. 그러면은 내면은 뭐 면접을 답 아니면 1차 서류를 이렇게 거르는 1차 서류로 먼저 걸고 1차 서류가 걸러진 인원이 저희 때는 50몇 명이었거든요. 50몇 명? 네, 50몇 명이 1차 서류가 걸러져서 면접 2차 면접이었고 그 면접에서 이제 5명씩인가 이렇게 끊어가지고 다 50명 다 본 거야 면접? 네, 다 봤어요. 그래서 면접 대기가 엄청 길었어요. 오전에 8시간인가 9시에 모여서 저희는 진짜 1시 넘어서 끝났던 것 같아요. 대박. 그래서 대기해가지고 그게 그것도 걸른 거지? 걸러서 서류를 다 걸러서 50몇 명 있고 거기서 아니요 저희는 5명.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그래도 10배 수도 그죠. 했네. 5명 뽑아야 됐기 때문에 거기 영어 점수는 없는 거지? 토익 이런 거? 그 수련에 대해서는 그 플러스 요인이에요. 가산 점수? 네, 5대 4으로 토익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준비해야 될 자격증이 있나요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수련에 대해서는 토익 그 5대 4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차트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의학 영어분들이 많기 때문에 있으면은 좀 좋은 자격증이라고 하면 토익이 좀 될 것 같고 그거 말고도 그냥 개인적인 역량을 조금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정부 지원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막 하는 국가 자격증 그런 거 있잖아요. 민간 자격증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에 보면 뭐 상담 관련된 그런 거 그냥 본인 플러스로 공부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런 거 이수해가지고 들어가고 받았는데 민간 자격증이 있긴 한데 그냥 심리상담사 민간 자격증 그거는 교육 듣고 뭐 해야 돼? 교육 듣고 그냥 시험 보는 건데 시험도 봐? 네, 근데 그 시험도 되게 그냥 인터넷으로 보는 공부만 하면은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심리상담사? 심리상담이랑 뭐 분노 조절 네, 그런 거 좀. 그럼 교육 비싸지 않아? 아니요, 그거는 교육비라기보다 자격증 비용으로 한 10얼마 정도 내긴 했는데 그거 말고는 교육 수강은 무료로 그 두 개 다 그럼 교육은 무료고 내가 시험으로 해서 자격비로 해가지고 냈었던 거고 그게 그냥 교육비라고 해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의 역량을 조금 키우고 싶으면 이런 민간으로 진행하는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들으셔도 그건 동부 있을 때 병원에 아니요. 그 전에 제가 의료사회복지사를 준비하겠다고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관련된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민간이라도 내가 공부를 더 해야겠다 싶어서 그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저희 때는 의료사회복지에 대한 전공도 없었고 그래서 그게 더 필요했어가지고 뭔가 관련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닥치는 대로 찾아보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면접 질문은 뭐였어? 면접 질문 일단 당연히 기본적인 자기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초반에 저한테는 면접 질문을 안 주셨어요. 다른 실습했던 분들한테 병원 실습을 하면서 느꼈던 거라던가 뭐 봉사활동, 뭐 의료 관련된 봉사활동을 했던 친구들한테는 어떤 경험들이 진짜 그게 있었는지 딱 관심 네, 정말 관심, 그러니까 미리 그분들도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키우셨던 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조별로 들어가니까 저희가 어. 그 조에서 이 애들한테 좀 괜찮다, 이 애한테 뭐 물어봐야겠다라고 맞아. 하신 것 같고 시간을 빨리 활용해야 되기 음. 때문에 그 애들 위주로 질문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제 질문을 갔던 거예요. 선생님은 병원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거기서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있냐? 그럼 자기소개랑 그 질문 하나? 네, 저는 그거 하나로 그냥 끝낸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 질문이 왔으니까 저한테 그냥 할 말이 없으니 뭐 하나 어차피 더- 너한테는 우린 너를 뽑을 생각이 딱히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생각이셨던 것 어.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도 그냥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그 질문이 왔고 이거 정말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딱 그 케이스가 마침 최근에 제가 마무리했었던 케이스였어서 그거를 말씀드렸고 그때 그분들의 표정이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야 라고 아이 그 면접 봤던 사람들한테 그런 표정과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 그래서 그때 조금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면접을 마무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공통 질문 자기소개 그건 다 시키고 그리고 그다음에 본인의 그 이력서 상의에서의 그 병원 병 의료 관련된 관련된 거 의료복지 그건 딱 관련된 집어서 이제 네. 있는 사람들만 딱 하고 네, 의료복지 관련된 거에 대해서 봉사했으면 무슨 봉사했냐 무슨 내용이냐 네. 실습했으면 어디서 했고 뭐 했냐 사실 뭐 취업이 아니라 수련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가 어떤 경험을 갖고 어떤 배움을 얻길 원하는지 이런 거를 좀 알길 원하시는 것 같고 본인의 경험에 있어서 내가 왜 이 수련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를 좀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서 말씀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련생으로 가는 거랑 보통 대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요즘에 그 배웠던 거를 녹아서 너는 이런 의료복지사가 되고 싶어서 수련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말씀하시면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 뽑힌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 했던 뭐 봉사 경력이 있거나 실습했던 그런 사람들 정말 뽑혔어. 병원 실습했던 친구가 2명 정도 있었고요. 5명. 네. 뭐 저는 그냥 병원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으로 뽑혔고,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본인의 그 역량으로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예 그 병원 실습이나 뭐 봉사 경력도 없는데 뽑힌 사람도 있는 거. 봉사 경험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 명은 전혀 다른 쪽인데, 그래도 네, 그 친구는 정말 역량으로 들어온 친구 같았어요. 그렇게도 되고. 네네네. 근데 대다수는 그래도 있는 게 안전하다. 아무래도 그 의료복지 관련된 경험이나 봉사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서 5명 들어왔고. 사실 저희가 이거는 오브 더 레코드이긴 한데 5명 중에 한 분이 탈주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한 달 만에 탈주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가서 다행이다, 뽑기가. 근데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수련이 정말 진지하게 임해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다들 수련 TO 자체가 적기 때문에 너무 간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이게 뭐지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발을 담그셨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치실 수가 있다는 거 정말로 각오하시고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가지고 수련에 임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저희 차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한 달 못 버티고 그만둘 거면 더 간절한 애를 뽑았어야 됐는데 이게 참 속상해 하시기도 하고 또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수련 과정에서 뭔가 좀 미스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분란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한테 피해 없이 서로 좀 그 귀한 자리. 네 맞아요 정말 귀한 티오가 얼마나 수련 자체가 수련 티오가 사실 병원이 40여 곳이 있는데 여기서도 수련 티오를 다 뽑는 게 아니라 저희 때도 41명 정도가 뽑혔는데 최종으로 붙은 분은 32분이거든요. 다들 중간에 이제 힘들어서 그만두신 분들 계시고 나 아는 애는 힘서 떨어져서 진짜요? 못하는 맞아요. 이제 대학 졸업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1급 시험 보시는 분들 예정자로 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맞아요. 그걸 꼭 합격돼야지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됐다가 이러다 질사하면 되는 거지. 창피한 거지. 어떡해. 그렇고 그 수련 생활은 어땠어요? 수련 생활 저는 사실 힘들었어요. 근데 진짜 저희 다 힘들었어요. 저희 다 너무 힘들었고
했어요. 하필이면 정말 빡세다는 그 아, 빡센 탑3 안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선생님, 슈퍼바이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리 병원에서 일하게 되면 너는 정말 역량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진짜 힘들 거다. 그렇지만 힘들지만 정말 많은 케이스의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거고 그만큼 너의 역량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면서 버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처음부터 하셨어요. 저희 처음 갔을 때부터. 그래서 저희는 아니 도대체 얼마나 힘들기에.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 내가 시립병원에서 그치, 별 환자를 다 만났는데 이것도 못 버티겠어라고 했지만 저도 중간에 탈주를 할 뻔했다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다시 이 현장으로 올 것 같은 거예요. 다시 의료 세팅. 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차피 이 자격이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나로 버텼던 것 같고 조금씩 그 현장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저도 조금씩 환자를 대하는 여유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수련 과정에서 병원마다 수련 그 방식들이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저희는 양 플러스 질이었던 것 같아요. 양도 케이스의 양도 양이었고 그 퀄리티도 유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 슈퍼바이저 분들의 그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힘겹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슈퍼바이저한테 그 애들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있어요? 아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질환 그 과별로 이제 담당하시는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5분 정도 계셨고 아, 팀장님을 제외하고 5 5분이고 명. 그럼 이렇게 한 명씩이 되는구나. 돌아가면서 그렇게. 제가 뭐 3개월, 2개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파트를 돌아가면서 거기 진행하고 서로도 많겠네. 5명. 네, 5분이었고 이제 돌아가면서 3개월, 2개월 그 안에도 되게 크겠다. 사회사 되게 인원이 많으니까. 인원이 많아요. 인원이 많고 근데 체계적으로 이게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딱 체계가 잘 잡혀진 곳에서 수련을 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또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데서 일을 했었어서 그런 일해왔었던 시스템들이 이미 녹아진 상태에서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려고 하니까 그게 또 남들에 비해 좀 힘든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예 처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처음 병원에 가게 되면 진짜 스펀지처럼 그 시스템들을 다 빨아들일 텐데 저는 그거를 새로 적응하는데도 좀 더 배로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사회복지사 1급을 2017년도에 땄어요. 그래서 졸업은 몇 년? 졸업을 그때 했어요. 아. 저는 이제 유학도 갔다 오고 막 그래가지고 졸업을 좀 늦게 했는데 졸업하면서 바로 자격을 따긴 했거든요. 근데 그걸 활용 안 한 지가 꽤 시간이 흐른 후에 수련을 했던 거라서 다시 이제 그 복지 책을 피고 공부를 하고 네, 왜냐면 그 저희가 환자를 개입할 때 그 모델을 좀 가지고서 개입을 하잖아요. 모델을 적용하면서 개입을 하는데 그 모델에 대한 걸 분명히 배웠는데 이걸 내가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능숙하게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더 배로 따라갔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이제 의료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정말 있다면은 실습도 의료복지 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급도 바로 따셔서 바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본인의 그 지식들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수강생들도 그러면 거의 나이가 좀 나이 차이가 한 4-5살 정도 났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을 바로 이제 졸업을 하고 그렇게 왔었던 아니면 졸업한 지 1, 2년 안 된 친구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복지에 대한 정보들도 있는 친구. 아 생각해보니까 수련생 중에 2명이 복지 관련된 일을 1, 2년 정도 했었던 친구였어요. 네. 근데 저랑 포함해서 그 2명은 바로 대학 졸업해서 온 친구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전 기수랑도 이렇게 연락하고 이렇게 해요? 이전 기수면은 사실 근데 이게 기수들별로 네트워크가 그렇게 잘 되어 있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는 딱 저희끼리의 세팅만 돼요. 단톡방 이런 거. 근데 그 단톡방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저희 기수들이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있고 그냥 위에 기수라고 하면은 그냥 저희 병원
선배님들. 아, 지금 현직에 일하고 계시고. 네, 일하고 계신 병원 선배님들. 저분 여기서 수련했다. 뭐 이런 수련하고 거. 바로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 선생님들한테 좀 많이 정보를 받고 뭐 케이스 컨퍼런스를 할 때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 디스 선배님들이 해봤었던 케이스 자료를 저도 보고 거기 공부하고 쓰고. 그럼 거기 취업되는 분들도 거의 그러면 거기 출신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그런 게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수련 받았던 분들도 오시긴 하세요. 근데 가능하면 병원의 입장에서는 병원 시스템을 알고 이미 거기에 익숙해진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우선 체험하려고 하는 게 계속 같은 말을 하긴 하지만 저희 바운더리가 너무 작고 티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왕이면 좀 보증할 수 있는 애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게 큰 것 같고. 네. 그리고 서로 어디 병원에 취업을 하거나 이력서를 내게 되면 서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수련 기간 동안 또 슈퍼바이저분들이 저희에 대한 뭐 태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수련 최종 이제 협회에다가 자료를 케이스 컨퍼런스 자료를 제출할 때 평가에 대한 것도 따로 수련 슈퍼바이저 선생님들끼리 하시고 근데 그런 걸 내용들을 보면은 뭐 태도부터 시작해서 환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심리적인 개입을 잘 하는지 여부 그리고 일에 대한 능률, 효율성 이런 것들도 정말 세부적으로 다 체크를 해서 점수가 뭐 X부터 이렇게 ABCD에 쭉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점수는 저희가 협회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슈퍼바이저 선생님들과. 근데 저희가 몇 점 받았는지 모르겠고. 그치, 그거. 그치. 근데 이제 넌지시 말씀을 해주세요. 아, 진짜? 네, 넌지시. 그냥 뭐래? 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면 S급의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다. 하셔서 그래도 A인가? 그냥 저 A인가? A라고 치자. 기분 좋게 마무리하자. 그냥 혼자 그렇게. 근데 막 저희 사실 시험 봤을 때도 그냥 에이 우리 모두 다 수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뽑힌 네, 그 시험 합격하는 사람. 의료사회복지사 그죠? 네, 의료사회복지사. 저희 때부터 되게 긍정적이다. 국가시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모두 다 이제 수석으로 하죠. 이러면서 의료사회복지사만의 장단점, 특별한 매력. 장단점, 특별한 매력. 저는 사실 제가 의료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이유가 좀 나름의 확고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확고했으면 거기서 버텼겠죠? 네네네네. 그리고 뭐 단점이라고 하면 사실 업무 로딩이 조금 있긴 하다. 병원 내에 의료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된다는 뭐 법적인 제도적으로 이렇게 제반은 되어 있지만 사실 그렇게 병원에서도 워커에 대한 티오를 많이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한 명당 맡아야 되는 환자에 대한 부담들도 되게 많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환자 상담뿐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일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혹시 업무 부담은 있다. 그렇지만 이런 역량을 충분히 수련해서 갈고 닦으실 수 있기 때문에 수련해서 최대한 많이 슈퍼바이저분들한테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환자를 어떻게 상담해야 돼요부터 시작을 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얻어가셔야지 그걸 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의료사회복지사 일을 하기 때문에 수련 때 많이 얻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매력은 뭐예요? 매력은 보람인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매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각자 다들 어려운 상황들과 사정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파악을 하고 개입을 하고 그거대로 내가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해드렸을 때 연결을 해드렸을 때 이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긍정적으로 좀 바뀌게 되는 걸 보면은 그때 정말 마음이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제도적으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뭐 그걸 연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계속 심리적으로나 이런 지지 상담을 하면서 이분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게 느껴지면은 이래서 정말 병원에 의료사회복지사가 필요하구나. 이게 참 기쁘다. 그게 그걸로 피로가 풀리죠. 맞아요, 정말 그거 하나로 풀리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지금까지 선물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잘 버티고. 그렇죠? 진짜
존버. 존버입니다. 존버. 맞아요. 윤리적 딜레마 있었어요. 윤리적 딜레마.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그 시립병원 환자분들, 특히나 이제 노숙인 분들이나 알코올릭 환자분들에 대한 개입을 했을 때 이번만큼은 내가 입은 조금 더 나아지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제 막 불살라가지고 온갖 끌어다가 다 해드리고 막 그러니까 다 무조건적으로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해드리고 아 이제 조금 이분 또 감상을 느끼고 근데 한 달 뒤에 다시 오시고 또 한 달 뒤에 다시 오시고 이러면은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원을 낭비하는 거고 좀 그렇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후원금 연결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뭐 이렇게 다시 반복하시라고 드리는 병원들이 아닌데 좀 이러면 이분들 복지병 걸리겠는데 그런 거지. 그쵸, 맞아요. 고민이 되죠. 약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병원에 오면은 다 해주잖아.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들을 보면은 조금 현타가 좀 와요. 그래서 항상 드렸던 말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환자분. 저희가 연결해드리는 후원금들도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데 쓰시길 원하셔서 드리는 후원금들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거고 이거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를 계속 알 수 있게끔 하는데 그게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네, 그죠. 그분들이 네, 맞아요. 사회복지팀도 회계비 돈이 오가는 업무가 아닌지. 이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고 후원금을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는 부서이기도 해서 회계 돈이 오가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돈이 아니고 이제 후원을 해주신 후원자분들의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정말 투명하게 지출된 거에 대해 정리하고 또 보고도 드려야 되는 거라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업무인 것 같아요. 워라벨이 있나요? 로딩 많다고 했으니까. 네네. 근데 자기가 맡은 뭐 업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이건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직업이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워라밸을 따진다면 사실 이 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정말 사명감 갖고 또 힘든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나 더 아파서 더 삶이 괴로운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오히려 더 발로 뛰고 더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워라밸을 쫓으려면 어울리진 않지. 네, 맞습니다. 그 수련 때는 얼마 받아요? 수련 때는 사실 저희 병원도 많이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최저 그냥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제 초봉 제일 낮았던 돈으로 받던 거. 그럼 얼마? 130, 140이에요? 네. 기본급이 130. 130.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초과 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었던 것 같은데. 다른 병원도 그럼 120, 140 뭐 요 사이겠네요. 맞아요. 수련. 네, 그쵸? 맞아요. 근데 거의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씩 뭔가가 더 플러스 수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인데. 근데 저희 병원은 그래도 그 추가 수당 좋다. 수당 왜냐면 근무 시간이 수련 시간 외적으로 저희는 아예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8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수련 계약 시간 외에 초과되는 수가 초과 수당을 받아서 네, 그렇게 해서 한 저희 병원이 많이 받았다고 하면 180. 많이 받았네. 180. 훈련생들 중에서 많이 받았어요. 일하면서 힘들었던 건 뭐예요? 힘들었던 거? 그 환자들 아까 얘기했던 거. 그 환자들에 대한 개입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힘들었지만 그 개인적인 그런 수련을 하게 되면요 그거를 저희가 처음에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에 대한 강점을 그러니까 의료사회복지사의 가장 좋은 점이 환자에 대한 강점을 찾아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병원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점이죠. 아픈 곳을 찾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강점을 찾고 그걸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서포트 해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다 보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장점이 뭔지를 잘 알아야지 그만큼 환자에 대한 장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부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되는지, 내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를 돌아보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슈퍼비전을 받게 되면 저의 단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받기 위해서 수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아프고 화가 많이 나고 저에 대한 자존감도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항상 지적을 받으니까 슈퍼비전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괴로움이 사실 많았었는데 근데 처음에는 나 자체가 무너지는 거에 대한 아픔이 있지만 무너지고 나니까 다시 쌓아나갈 수 있어서 정말 워커로서의 나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보니까 그 처음에 그 괴로움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지나고 나면 넘어가면은 더 멋진 워커이자 사람이 되잖아요. 학생들 중에서 의료사회복지사가 되게 힘들고 실현조차도 자리가 되게 없어서 이 문턱이 너무 높다. 근데 되게 하고 싶다. 하고는 싶은데 현실적인 벽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에게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뭐라고 말해줬어? 하고는 싶은데 현실적인 벽 때문에 현실적인 벽이라고 하면 TU가 너무 적다. 그래도 기다려라? 아니면 그래도 도전하라? 아니면 사실 근데 없긴 없다. 아 근데 사실 없긴 없고 그리고 수련 병원에서가 이 수련 인력을 양성시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업무도 너무 힘든데 이 애들까지 키우려고 하니까 사실 힘들어서 잘 안 하려고 해서 오히려 TU가 더 줄어들고 있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계속 정말 하고 싶다면 도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안 저는 사실 그러고 싶어서 도전하면서 계속 아예 병원에서 그냥 일을 했거든요. 그냥 그렇게라도 하시면서 의료복지 관련돼서 뭐 일을 하시면서 계속 수련의 다리를 도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정말 현실적인 제가 그렇게 해왔어서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는 없지만 그쵸, 이렇게 해서 또 성공했으니까. 이렇게 그쵸? 저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맞아요. 그래서 진짜 계속 버티면 또 되더라. 맞아요. 거기서 계속 있으면 기회는 오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근데 못하겠다고 하면은 그 자리가 또 내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사실 조금 놀랐던 거는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었던 간 사람이 되게 컸어서 어떻게든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되게 수월하게 이렇게 바로 그냥 되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럴 때는 조금 저에 대한 현타가 좀 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그 상황에 따라 또 달라가지고. 맞아요. 근데 뭐가 됐던 결론적으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경험들이었기 때문에 잘하더라고요. 그쵸, 다 값지지. 경험한 만큼 다 생각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따라가지 못해요. 정보하시기. 정보하시기.